자,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지금 75쪽. 자, 75쪽 부분에 이제, 글입니다. 자, 75쪽 부분을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제 본론 부분이죠. 자, 본론 먼저 다음으로 이제 먼저 자, 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정확한 어휘를 구사해야 한다. 그죠? 정확한 어휘를 구사해야 한다. 우선 어휘력이 풍부하면 글을 쓸 때 좀 더 풍부한 표현들을 할 수가 있어서 글이 단순하고 재미없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그리고 어휘력은 단어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알고 다양하게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게 한다. 그야말로 좀 더 전문성 있고 깊이 있는 수준 있는 글을 쓸 수가 있다. 풍부한 어휘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훌륭한 문장력을 지니는 것이다. 훌륭한 문장력을 지니면 글을 좀 더 짜임새 있고 읽기 쉬운 글로 쓸 수가 있다. 문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국어 문법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훌륭한 좋은 문장들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 당연히 많은 책을 읽으면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매일 반복해서 30분만이라도 쓰는 것이다. 주위의 풍경이나 자연 환경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글과 같이 주제에 상관하지 않고 매일 글을 쓰는 것이다. 반복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글 쓰는 기술이 좋다고 해도 연습하지 않으면 그 능력도 줄어들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 글 쓰는 기술은 분명 향상될 것이다. 매일 밤 간단하게라도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요 이제 요 본론 부분들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본론 어떤 부분입니다. 본론 부분인데 여기 우리가 글을 쓸 때 또 하나는 이제 초고 이제 첫 번째 쓴 글이 있고 그다음에 재고 두 번째 이제 이 쓰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맨 처음 썼는 거를 다시 한번 재교 그다음에 삼교 해서 세 번 우리가 이제 확인하고 훑어보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초고를 맨 처음에 썼던 요 글을 두 번째 우리 책에 75쪽에 이제 재교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써 본다면 자, 요렇게 쓸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요렇게도 지금 이제 초고 재교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론 부분에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 방금 이제 초고에서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 이제 고치면서 상당히 많은 구절들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글쓰기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네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어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한 단어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글쓰기에 있어서 정확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으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어휘를 구사한 뒤에는 그것을 훌륭하고 아름다운 문장력으로 연작시켜야 한다. 모든 글쓰기는 법률문의 규정처럼 아름다운 묘사가 필요 없을 때도 있다. 현대문학의 어머니 박경리 선생은 아들 철수를 먼저 보낸 뒤 영면할 때까지 글을 쓰면서 항상 옆에 둔 것이 국어 대사전이다. 정확한 어휘와 훌륭한 문장의 표현은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정확한 어휘와 아름다운 문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세상과 삶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통찰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표현해 나가도록 하는 사고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글이 앞에 이제 요시민 선생의 글을 이제 정리했던 것과 요거를 다시 재교를 통해서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을 좀 더 넣는 거죠. 집약시킨 그 좀 더 넣으면서
이 글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정확한 의의와 이제 그렇게 되죠. 사고력을 강화하는 것 중, 하지만 사고력은 한순간에 향상되지 않는다. 책 읽기가 그 방법이다. 자, 사고력 강화에 있어서 책 읽기가 그 방법이 된다. 그러나 단순히 책을 읽는다고 해서 사고력을 강화할 수는 없다. 문제는 책을 읽는 방법과 태도다. 자, 율곡이의는, 자, 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자, 두 번째 단락에 율곡이의 글을 인용해 보겠다 이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율곡이는 경목요결에서 무릇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한 책을 익숙히 읽어서 의미를 다 깨달아 꿰뚫어 통달하고 의심스러운 것이 없어진 뒤에야 비로소 다른 책을 읽을 것이고, 책을 마주해서 마음을 오로지 하고 뜻을 극진히 하며 자세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서 의미를 담고 이해하고 반드시 구절마다 담겨 있는 실천할 방법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율곡이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인용하고 좀 구해야 된다고 하셨다. 곧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율곡이 선생의 글을 인용해서, 자, 요 구절 속에 집어넣겠다. 이것도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견이 불여일행이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탈이 나듯이 독서도 그렇다. 아무 책이나 마구잡이로 읽어서는 안 된다. 좋은 책을 찾는 것은 다독, 정독보다 더 중요하다. 자, 좋은 책을 찾아서 글 읽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좋은 내용이면 두 번, 세 번, 10번이라도 다시 읽어라. 자, 이렇게 해서 좋은 문장, 어휘와 문장을 익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것이 좋겠다. 자, 이렇게 독서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 없이 글을 써야 된다. 자, 여기 부분에서, 자, 요 첫 번째 유시민 선생의 이 글, 이제 강연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뭐, 요렇게 정도까지 했는데, 자, 재교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글쓰기를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는 요렇게 하고, 어휘력을 길러야 되고, 책 읽기를 해야 되고, 자, 요렇게 해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다. 자, 재교 부분에.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정리된 것과, 재교를 통해서 내 생각이 또 투영이 되는, 이 부분에서는 글쓰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자,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독서를 하고 지체 없이 글쓰기를 해야 한다. 글쓰기를 함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내일 한다, 모레 한다라고 생각만 하다가는 그 모레도 하지 못한다. 우선 메모라도 간단하게 써두는 것이 좋다. 이때 날짜를 기록해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을 갔다 와서 기행문을 써도 좋고, 출장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써도 좋고, 책을 읽고 난 후 독후감도 좋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비춰질 때는 시를 써도 좋다. 처음부터 시인이, 소설가가, 극작가가 탄생하지 않는 것처럼 꾸준히 쓰고 또 쓰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난날 나의 글과 현재의 나의 글을 비교해보라. 스승에게 평가 자문도 받으면서 일기처럼 계속 글을 써보자. 자, 이렇게 이제 내 생각이 투영이 된 글쓰기는 어찌 보면 이제 그 동영상의 내용과는 또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글쓰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정리하고 전망 생각을 강조하고, 자, 지금까지 글쓰기를 하는 방법, 아니 글쓰기를 위한 기초 체력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았다. 글쓰기를 말하면서 기초 체력을 말하는 것이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기초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훌륭한 글쓰기 학습 태도를 지향할 수 있다. 여기에 기초 체력은 신체적인 면이 아닌 평소에 지체 없이 한 장, 두 장 써온 습관적 글쓰기가 기초 체력이라고 하겠다. 자, 여기에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글쓰기를 잘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고 훌륭하고 주옥 같은 작품을 남길 수 있다고. 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 바로 이제 전망이고 자신의 생각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될 때 전망이 이루어질 때, 그죠? 전망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쓰여질 때 이 글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당위성에 대한 어떤 부분, 명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글은 좀 더 다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되고 그 글에 따라서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이제 글을 써 봤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요 상대의 글을 글쓰기가 두려운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이라고 하는 요 동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여기까지는 실제 보면 이제 전체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한 것이죠. 그죠? 정리를 한 것을 가지고 자 여기 설계도, 개요도를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개요도 작성되는 요 개요도에 따라서 이제 글을 썼다가 다음으로 뭡니까? 이제 요렇게 1차적으로 쓰게 되죠. 쓰고 그 다음에 재교 뭐 이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서론에 실제적으로 할 때 자, 요런 내용을 넣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본론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자, 결론에는 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실제 내용을 좀 더 해주면 글쓰기가 한결 쉽고 편안하게 글을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여기 있는 서론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전제라고 하는 부분하고 결론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전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을 해서 글을 쓰게 되면 글이 정말 알차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글이 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글쓰기가 두려운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보고 정리를 한 다시 쓴 이제 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역사 지식이 부족한 당신이 들어야 할 대답이라고 하는 이 영상입니다. 자, 이 영상도 사실은 이제 유시민 선생의 이제 영상인데 굉장히 그 정리가 잘된 이 강의를 잘하는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선정을 하고 그 동영상 그러니까 이 강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이제 한 겁니다. 자, 스케치 부분 이렇게 이제 매핑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스케치를 하죠. 스케치된 것이 이제 매핑을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뭐 굳이 이것을 이제 구분해 가지고 뭐 나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간단하게 요 부분 뭐 요 부분 요렇게 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정리된 것을 가지고 다시 좀 더 문장화를 시켜 가지고 정리를 하고 또 정리된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개요도를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정리된 것을 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글을 쓸 때는 이제 초고 처음에 이제 쓴 겁니다. 초고를 하고 난 뒤에 반드시 이제 재교 두 번째 이제 다시금 이제 다듬어야 되겠죠. 재교 하고 이제 좀 더 글이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분명하게 만들어 이제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3교라고 하는 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면 부끄럽지 않는 이제 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교, 삼교까지 가게 되면 굉장히 그 글이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뭐 예전에 그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 선생의 경우에는 이 조정래 선생의 그 이제 사모님이 바로 이제 김초혜 시인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조정래 선생님의 그 글은 거의 다가 김초혜 선생, 이 시인이신 김초혜 선생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읽어준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휘도 한번 바로잡아주고 이렇게 되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면은 상대방에게 한번 읽어봐 달라라고 해서 상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상대에게 글을 꼭 한번 읽어 달라라고 한번 해서 상대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책에는 이제 78쪽이에요. 78쪽에서 역사 지식이 부족한 당신이 들어야 할 때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맹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와 행입니다. 그죠? 지와 행이라고 하는 이 지행이 그 합일이 되어야 사실은 되죠. 이 합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알에 대한 어떤 부분과 행에 대한 부분이 따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아는 것은 많은데 이 행동이 그렇게 이제 좋지 못한 그런 인물도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 합일이 되어야 하겠죠. 이 합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공작에서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을 쓰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이 역사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이제 결국 잘 훌륭하게 이제 뭔가를 했던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실패를 한 사람, 성공한 사람과 이제 실패를 한 사람, 그죠? 이 사마천의 사기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은데 이 역사의 경우에는 이제 잘 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반성을 하고 잘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것을 이제 나아갈 때 이 역사서의 소중함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결국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현재의 나의 삶에서 이 선택과 어떤 이 결정을 해야 할 때 역사는 굉장히 많은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뭐 나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이전의 나의 삶과 이후의 삶, 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은 결국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들의 잘못을 줄이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시점에, 즉 50이라고 하는 인생의 이제 반환점, 변환기의 시점에 옛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지비라고 하는 것, 이전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지비.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이 부분들이 반드시 성찰의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50살이라고 하는 이 100세라고 하는 이 나이의 가장 가운데 지점, 그죠? 가운데 지점이죠. 이 가운데 지점에서 돌아보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사회생활을 한다면 한 30 정도에 시작을 한다면
한 20년은 정말 미친 듯이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바쁘게 살다가 이 50살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볼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후 한 20년 정도를 스스로가 또 살아갈 때 요 30살부터 살아왔던 이 50살까지 살았던 20년의 일들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는 자기 점검과 자기 성찰의 시간이 요 50에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역사가 필요한 것은 바로 요 시점입니다. 돌아보는 것. 그죠? 돌아보는 것. 이 돌아보는 어떤 부분들이 현재의 문제를 역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되짚어보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아무튼 지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뭐 그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상대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이, 어, 그렇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요 역사 지식이 부족한 당신이 들어야 할 대답이라고 하는 요 영상을 누구의 영상이다라는 것을 차치하고 자, 요 부분을 한번 다른 사람의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역사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거의 모든 분야의 교양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자, 역사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교양이 부족하다는 것은 역사를 모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다는 것의 즐거움을 모른다. 몰랐던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내에서는 엔돌핀이 돌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즐거움을 모른다. 자, 역사를 모르는 것은 거의 모든 분야의 교양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다는 즐거움, 아는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상대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는 즐거움을 모르는 것이다. 이제 이게 너무 이렇게 질을 자기 과시로 바라보는 어떤 관점도 있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어떤 과시, 이 부분을 조금 내려놓고, 자, 요걸 내려놓고, 역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삶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즐거움, 이 스스로의 만족감, 행복감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많이 안다라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줄여야 되고요. 요거는 올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즐거움, 공부의 즐거움, 학습의 즐거움, 배워간다는 것에 대한 즐거움. 이것은 분명히 이제 높일 필요가 있고, 많이 알면 고개를 숙인다는 것처럼 스스로가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자기를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요거는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요. 자, 아무튼, 요 서론 부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본론 부분에는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가? 자, 책을 읽어라.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흥미진진한 소설부터 한번 읽어봐라. 토지, 삼국지, 연희, 수호지 이런 것을 읽어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현실에 의문을 가져라. 자, 현실에 이제 의문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아가서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부딪혀봐라. 그죠? 그래서 부딪혀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은 결국은 현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 행동까지로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의 중요성, 역사 공부의 필요성이 이제 된다, 필요성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고 현실의 의문을 가져라. 자, 그 다음 결론에 역사를 모르는 사람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동영상에서 강연한 강연자의 관점입니다. 그죠? 강연자의 관점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도 좋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이유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현실의 모습, 현실의 문제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